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자 오늘도 질문을 받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네, 그 세크룸 교정법이나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세크룸 선추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인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리움 장골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리움 장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간에 있는 이게 세크룸 선추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장골이라 그러고, 이거는 이제 선골이라 그러고, 선추라 그러기도 합니다. 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이 세크룸은 왜 중요하냐? 인체의 가장 중심 중에 중심의 베이스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선추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뼈로 태어나고 이 미추, 악식스가 하나, 둘, 셋, 4개, 사람에 따라서 3개인 사람도 있고 4개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선추가 왜 중요하냐? 선추가 변이가 오면은 선추신경이 이제 이렇게 하지를 타고 내려가거든요. 양기로. 그래서 선추가 변이가 오면 어떻다? 좌골신경통이 올 수 있어. 좌골신경통. 그 다음에 또 선추가 변이가 오면은 어린애들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뭐가 올 수 있다? 정서불안이 올 수 있어. 정서불안은 왜 오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체의 정중심 베이스 역할하는 이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애가 천방지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추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서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한 자리에 앉아가 계속 공부를 못한다. 뭐 그러면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선추는요, 베이스 포스테리어 서브레세이션 이래가지고 뒤로 후만 되는 경우가 있고, 후만 변이라 그러죠. 베이스 엔테리어 서브레세이션이가 전만 변이도 있고요. 베이스란 말은 뭐냐? 이 부분을 베이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 이거는 베이스, 이 부분은 에이펙, 꼭지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추가 로테이션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변이가 올 수 있단 말이죠. 요것도 교정할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추는 상당히 중요한 테크닉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배워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추 밑에 이제 또 선추는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원래 5개의 뼈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선추가 세크룸 선추가 15, 6세를 지나면서 15에서 16세를 지나면서 한 개로 뭐가 된다? 고라가 된다. 한 개로 굳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린애들보다. 이거는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선추 밑에 악식스 꼬리뼈가 있잖아요. 이 꼬리뼈. 선추 밑에 꼬리뼈는 자 여기 보자면은 자 우리가 스페인을 볼게요. 이선생님 여기 들어봐. 자, 옳지. 요게 세크룸 선추잖아요. 요게 세크룸 선추잖아요. 선추에 지금 보시다시피 스파이럴 오브 루트 신경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하지로 내려간다고. 그럼 이게 변이가 오면은 이 신경이 눌리면 여기 좌골로 내려가는 이 신경이 눌리다 보면 좌골신경통이 온답니다. 그러면은 무지한 사람은 약을 먹지. 더 무지한 사람은 여기가 척추가 변이가 온 줄 모르고 수술을 하지.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틀어진 척추를 바로 잡아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지. 뭐 그게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세크룸 선추고요. 그 15, 6세를 지나면서 하나로 이 고란데 하나 굳는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악식스 꼬리뼈가 있잖아요. 이 꼬리뼈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 세계에서 보통 5개로 태어나는데 이것도 15, 6세를 지나면서 하나로 고라가 됩니다. 그러면은 선추가 이상 있으면 좌골신경통이 꼬리뼈가 이상 있으면 어떻다? 생식기 쪽에 문제가 생겨. 뭐 나이가 들면은 이제 나중에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하면 몸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꼬리뼈는 주로 어릴 때에 엉덩방을 찢는다든지 또 스키 같은 걸 타고 가다가 엉덩방을 찍는다든지 뭐 그래가 안으로 굽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밖으로 꺼내는 익스터널이 있고 인터널 치료. 학문으로 손이 가서 치료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임신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 꼬리뼈를 치료하면은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선축 이게 후만 되고 전만 되고 오른쪽 로테이션 왼쪽 로테이션이 변형 이 부분을 교정함으로써 좌골신경성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오늘 그 기술을 배우고요. 또 이어서 질문 있으면은 또 질문을 하십시오. 교수님, 목이 오른쪽 목이 찌릿찌릿하고 아프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자, 오른쪽 목이 아프고 찌릿찌릿하다. 그러면 이제 목의 구조를 알아야 돼. 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서비컬 이렇게 뼈가 있어요. 서비컬. 이게 이제 경추뼈가 C1부터 C7가 7개가 있어요. 너버 신경은 C1부터 C8까지 있어요. 신경은 한 상이 더 많습니다. 경추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경추는 상부 경추 신경은 두뇌로 가고요. 하부 경추 신경은 양팔로 갑니다. 이렇게 양팔로. 신경 레벨이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추는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각종 낙상사고 뭐 스키를 타다가 강하게 넘어지고 이것도 다 낙상사고입니다. 뭐 또 예를 들어서 남하고 다투다가 뭐 머리를 많이 크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제낀다든지 하면 그게 다 낙상사고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고 또 특히 대표적인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뭐예요? 히프레시 증후군이 생기잖아요. 히프레시 증후군이 생기면 무슨 말인데 목은 정상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만곡이 앞으로 이렇게 만곡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만곡이 어떻다 쿠션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일자 목이 되거나 이게 앞으로 치우친 목이 되거나 이게 S자 목으로 꺾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떻다 두통이 생기고 팔이 저릴 수가 있고 목이 찌릿찌릿하고 뭐 이렇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사고가 나지 않은 정상인보다 사고가 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훨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 난 적이 있다. 내가 낙상사고 난 적이 있다. 또 내가 조폭 출신이라 목을 무리하게 두드려 맞고 몸을 무리하게 선 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기 몸 관리에 가일적 신경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점점 몸이 좋아지는 사람 없어요. 점점 몸이 나빠져요. 그럼 어떻다? 나이가 먹으면서 현상 유지하는 것도 좋고 나이가 먹으면서 몸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건 땡큐고 나이가 먹으면서 몸이 더 나빠지는 것을 멈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이가 먹었는데 근육을 풀었다 교정을 하니까 뭐 젊은 사람처럼 된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은 몸이 안 좋아지는 게 정상인데 안 좋아지는 거를 조금 멈추려고 한다. 아니면 조금 좋아지게 한다. 아니면 어떻다 좀 나빠지는 속도를 더디게 한다. 뭐 요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파랑새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특효약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있는 것 같죠? 하수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죠? 내공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죠? 개념이 없는 사람이 특별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은 돈 많은 재벌들은 다 천년만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빨리 죽어? 차라리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평범하게 사는 어르신들이 100세를 누리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무슨 말이냐? 특별한 걸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재벌 회장 중에 100세까지 사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그 돈 많은 스티브 잡스도 젊은 나이에 가버리잖아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은.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다? 평소에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평소에 자연식에 가까운 채식이나 자연색에 가까운 물 같은 것도 꾸준히 하루에 10잔 드시고 야채 과일 많이 드시고 왜냐 야채 과일은 노폐물도 제거하고 어떻다
우리가 방사선과도 째고 알게 모르게 그런 것도 다 제거하고 또 농약도 어쩌다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8잔 물 마시고 왜냐하면 인체 70% 물로 돼 있잖아. 그렇게 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 좋은 물은 좋은 피를 만들고 좋은 공기는 좋은 기를 만든다며. 그럼 좋은 공기 마시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돈이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안 나면 좋고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남보다 근육이 자주 굳는 게 맞고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남보다 척추의 변이가 자주 오는 게 맞아요. 충격을 한번 받았잖아. 나는 그게 싫은데요. 그럼 지가 사고 안 나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야. 그래서 평소에 좋은 걸 드시려고 노력하고 좋은 걸 드시고 좋은 피가 만들어지면 그 좋은 피를 잘 돌리려고 적당히 운동도 하시고 물도 적당히 마시고 잠도 하루에 7시간 주무시고 그러면 몸은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돈 많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특별한 거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추 이야기를 하는데 경추는 어떻다? 간단해요. 경추 근육 풀고 7개의 뼈를 교정하고 특히 변이가 많이 오는 경추 7번, 경추 베이스 헷갈을 7번을 교정하고 그럼 어떻다? 팔저림은 치료가 돼요. 단 내가 과거에 사고 경험이 있다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근육관리를 자주 받고 체형관리를 자주 받아야 유지가 된다. 뭐 그런 개념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세크럼 선추 교정하고 서비컬 경추 교정을 통해서 선추 교정을 통해서 자골신경통을 치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선출에 인해서 오는 병들 치료하는 방법. 그러면 경추 교정을 통해서 머리가 찌릿찌릿하고 목이 찌릿찌릿하고 두통이 오고 팔이 저리고 이런 등등을 치료하는 방법을 오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이 저리다 그러면 어떻다? 하부 경추신경이 눌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또 고급 기술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하러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